안녕하세요. 타이곤 김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M&A라고 하면 인수합병이라고까지는 아시는데 이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 단계별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독 중소기업 M&A일수록 좀 잘 깨지는 편인데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투자은행을 찾아가게 되세요. 보통은 가장 지금까지 많이 거래를 해왔던 뱅커가 있는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 사이즈에 맞는 이런 딜을 하는 그런 투자은행 같은 곳을 가서 나는 우리 회사를 팔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이제 투자은행 측에서 딜에 착수를 하고 처음에는 티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티저는 한 두세 페이지 분량의 정말 짧은 투자은행 뱅커가 만들어주는 그런 다큐멘트인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100억 원이고 푸드 앤 베버리지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고 순이익은 지금 한 30억 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 회사의 정말 딱 중요한 부분, 딱 장점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섞어서 두세 페이지 분량으로 정말 짧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투자은행에 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좀 대기업들에 있는 그런 사내 M&A 팀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관심이 있는 이제 다른 투자은행 뱅커 측에서는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회사에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또 다른 그런 고객사한테 연락을 막 하고 티저는 굉장히 많은 곳에 뿌려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곳들이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NDA라고 해서 이게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딜에 착수함에 있어서 내가 듣는 모든 정보를 그 어떤 것이든지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문서입니다. 왜냐면 이제 M&A를 한다는 사실조차 사실은 외부인들에게 새어나가면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해지거든요. 혹시라도 이 일이 깨지거나 하였을 때 굉장히 좀 타부로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M&A 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이게 팔린다는 소문이 좀 퍼져버리면은 이 회사의 손님들도 내가 지금 이 회사가 팔릴 거면 좀 대충 하겠네, 영업 대충 하겠네, 어차피 팔고 갈 거잖아 이런 생각에 이제 이 손님들이 여기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럼 좀 다양하게 영업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종업원들도 이 회사 팔린다고? 좀 불안하네? 하면서 막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딜이 정말 클로즈 되기 전까지는 이걸 좀 비밀에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사인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굉장히 큰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까 티저와 비슷하지만 아까 티저는 두세 페이지였다면 CM은 보통 한 100페이지도 넘는 정말 큰 자료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 회사의 이름도 넣고 이 회사의 경영진도 넣고 정말 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이 안에 담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 회사를 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를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이 회사를 분석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얼마에 살 건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M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은행 뱅커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향후 5년간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떤 커스터머가 있는지 지금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딜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너가 이 회사를 사면 얼마나 좋다. 그리고 또 현재 이비타를 통해서
근데 작년에 우리가 뭐 50억 원의 이비타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지금 소송 결과나 뭐 우리가 벌금 같은 걸 물어서 사실 이거는 되풀이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의 이비타는 한 70억 원이라고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은 마케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씀을 보고 나면은 보통 1라운드 오퍼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NBO라고 해서 Non-Binding Offer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인딩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지금 뭐 이거 보니까 이 회사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나 이 회사 뭐 100억 원에 사고 싶어요. 500억 원에 사고 싶어요. 이렇게 내는 그런 문서인데요. 여기서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꼭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나는 이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non-binding offer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LOI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냥 내가 관심이 있다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씀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막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막 아무 사람한테나 뿌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을 만한 몇십 군데 정도에 뿌려진다고 하면 이제 NBO를 낸 그런 곳들 중에서 이제 2차로 올릴 건데 이건 이제 1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요것이 1차고 1차에서 보통은 한 5군데 정도를 이제 2차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여기서 이제 2차는 정말 바인딩 오퍼를 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due diligence라고 하는 실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가볍게 이제 셀사이즈가 제공해 주었던 이런 그런 마케팅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 회사 한 500억 정도에 살게요 라고 이렇게 문서를 냈다면 이제 2차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내가 500억 원 내겠다고 했으면 뭐 특별한 다른 뭐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500억 원을 내야 하는 그런 문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빠듯하게 한 3주에서 6주 사이에 듀 딜리전스가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뭐 정말 모든 걸 다 검증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살 마음이 있는 회사들은 여기 듀 딜리전스라고 적을게요. 듀 딜리전스의 약자로 DD라고 부르는데 실사예요. 이제 이때 보통 회계법인도 고용을 해서 이 회사에 이런 재무제표가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또 좀 테크니컬한 그런 컨설팅 펌들도 고용을 해서 이 회사에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들이 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말 엄청나게 이 회사가 사실 뭐 몇천억 원, 1조 원 하는 회사를 사기도 하니까 정말 그 정도를 사려면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다양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CEO들끼리도 만나고 다양하게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듀 딜리전스 내에 매니지먼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8회사의 CEO가 경영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한 그 5군데 정도 2라운드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궁금한 게 Q&A 세션을 진행도 하고 그런 것도 하루 종일 진행이 돼요. 정말 모든 부서에서 뭐 HR 부서,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서도 나오고 뭐 중요한 모든 쟁점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중소기업이 많이 깨지냐면요. 우선 NBO를 사실 통과를 하려면 대부분은 보통은 가장 높게 쓴 그런 5개 회사 정도를 추려요. 뭐 몇십 개의 회사, NBO를 낸 회사 중에서 한 5개에서 7개를 추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어느 정도 세죠. 뭐 좀 인기 있는 회사라면 좀 그 성장 가능성이 좋은 회사나 좀 그런 인기가 있는 회사들은 경쟁이 굉장히 센데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높게 부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여도 막 3천억으로 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살 마음이 있는 회사나 그런 회사 측에서 이걸 높게 부르는 것은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이때 낮게 불렀다가 괜히 2차에 올라가지조차 못하게 되면 좀 낭패잖아요. 그래서 굳이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 셀사이드에서 이 숫자를, 물론 보통 셀사이드 측에서 딱 말하진 않아요. 우리는 5천억 원에 팔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진 않고 그걸 계속 은근히 인플라이를 해요. 뭐 이비타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그리고 우리 업계는 보통 이비타에 비해 뭐 25배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은근히 인플라이를 하지만 딱 우리 회사가 얼마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 회사를 더 비싸게 사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말하진 않고,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받고 싶다. 혹은 막 정말 있는 것 없는 걸 다 갖다 붙여서 정말 최고의 회사로 보이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이때 1차 때 굉장히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차 때 이 비드 에러가 되게 높게 와요. 한 사실 1,000억 원짜리 정도의 회사인데 막 2,000억 원에 오기도 하고, 이때 많이 내는데, 그럼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일수록 이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보통은 이게 일생일대 M&A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회사가 지금 1,000억 원의 밸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시게 돼요. 그리고 이걸 좀 믿으세요, 보통들은. 그래서 아무리 2차 때 절반으로 깎일 수도 있어요. 3분의 1로 깎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정말 여러 번 말을 해드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막 꿈에 부풀려요. 나 1,000억 원으로 세금 떼고 500억 원 받으면은 뭐 사지?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아주 꿈에 부풀게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사를 거쳐서 이제 6단계가 2라운드예요. 이때는 바인딩 오퍼거든요. 아니면은 뭐 SPA라고도 부르는 이런 2차 이거는 이런 문서를 내게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말 셀사이드 측에서 막 고의적으로 막 문서를 조작한 것이 아닌 이상 내가 받아봤던 모든 이 듀딜리전스 때 내가 했던 그런 검증이랑 심에서 있던 내용, 그리고 뭐 파이낸셜 모델에 있던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는 최종적으로 뭐 1,000억 원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는 문서인데요. 여기에서는 거의 진짜 무슨 어떤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물러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힌다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보다 확 보통은 낮춰서 적거든요. 5천억 원으로 1차 때 적고 3천억 원으로 2차 때 적는 이런 경우 사실 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간극을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걸 정말 견디지 못하실 때도 많고, 또 사실 1차 때 정말 살 마음이 없어도 내는 곳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 회사에 내 경쟁 상대, 보통은 이제 경쟁 상대잖아요. 같은 업계면은.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회사를 지금 뭐 살 돈도 없고 살 마음도 없지만 그냥 이 경쟁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정말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때 심도 받고 이 NBO도 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수의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허수의 회사들을 막 오퍼도 막 50개씩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풀어 오르시는 것도 있고, 또 듀 딜리전스 때, 실사 때 중소기업일수록 서류가 참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만큼의 그런 자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또 바이사이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작은 딜도 뭐 100억 원, 뭐 몇백억 원을 내고 살 때 내가 이 사람의 말만 믿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이게 뭐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사실 진짜 제대로 된 회사를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바이사이드도 사실은 이득이기 때문에 정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검증하기에 서류들로 잘 안 남아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너가 이거 지금 매출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매출 정도는 물론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뭐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자세하게 보려면은 이런 게 증거로 다 남아 있어줘야 하는데, 그래야지 사실 이게 문서로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바이사이드 측에서도 이 회사를 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서들로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문서가 제대로 안 남아져 있어서 사실 깨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도 바이사이드에서 참여를 하였을 때 정말로 살 마음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이 재무제표랑 그 문서들이 정말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계속 이제 투자은행 측에서는 약간 그 셀사이드 투자은행 측에서는
믿어라.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한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실 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중소기업일수록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은 텍스도 준비해야 하고 다양하게 또 인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M&A가 아무래도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중소기업 M&A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가격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게 정말 내 인생인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가 내 인생을 막 몇십 년을 갈아 넣은 내 아이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 바이사이드 측에서 막 가격을 이제 깎으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냥 비즈니스일 뿐인데도 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고, 이 회사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그럴 거면 사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나오실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아무래도 협상할 때도 조금 감정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소기업 M&A가 오히려 조금 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를 내면은 이제 한 5군데 중에서 이제 파이널로 보통은 가장 높이 낸 곳이나 혹은 두 번째로 높이 냈지만 가장 이제 딜이 정말 확실해 보이는 곳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딜이 확실해 보이는 건 이미 자금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탄탄하고, 뭐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 산다고 했을 때 갑자기 말 바꿀 일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좀 그 회사의 브랜드랑, 근데 브랜드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미 이 회사를 살 그런 자금이 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높은 가격을 써주었고,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보고 이제 하나를 결정을 해서 이제 그 회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exclusive period라고 해서 자리가 없는데,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정말 또 한 3주에서 6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이제 딱 둘이서 진짜 클로즈 하기 전에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정말 이제 다양하게 뭐 법률적인 거든 회계적인 거든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짓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인수합병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벌써 좀 길어서 버렸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인수합병의 이 모든 단계를 한번 좀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